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5.4%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선인 검정색 선 라인에서 지지가 연출된 이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 모두가 보고 있는 지지선이다 보니까 이탈시켰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줄 확률에 대해서까지 짚어봐 드렸었던 이 구간인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한광통신 자체도 3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를 돌파했다가 트랩을 발생시키면서 밀렸었던 상황. 자, 그러면서 밀리는 구간에서도 바로 이 2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를 올라갔다가 내려갔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깼다가 지지를 받아줬었던 구간이면서 여기서도 살짝 넘어갔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급락을 맞이했었기 때문에, 자, 이 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다 보고 있었던 지지선이다 보니까 깨졌다가 올라갈 확률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은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1년선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놓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자, 그래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바닥을 어느 정도는 잡아줬었던 대한광통신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대한광통신 최근의 공시에서 계속적으로 대주주라든지 아니면은 특수관계인 쪽에서의 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 꽤나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거 특수관계인이라든지 대주주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으면서 대한광통신 현재 자리 과연 기회가 맞는지, 낙폭이 과도하게 나왔는데 지금 덥석 잡아도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대한광통신 정말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친듯이 상승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미친듯이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코스닥 쪽에서의 대장으로 한번 활동해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이렇게나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대한광통신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 이유 자체가 지금 보시면 바로 이 루멘텀 홀딩스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광통신 관련 종목을 비롯해서 이 미국에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최근에 추세가 좋지 않았었던 루멘텀 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 고점을 찍었었던 바로 이 루멘텀 홀딩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5월 12일 어떤 날짜입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었었던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한광통신이 움직이고 있었던 그 흐름 자체가 무엇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었구나, 바로 이렇게 미국장에서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루멘텀 홀딩스라는 말씀인데, 자, 루멘텀 홀딩스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지금 돌파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리테스트, 즉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추세선을 돌파한 게 맞습니까? 라고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거쳐가주는 과정을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이 루멘텀 홀딩스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까지 튀어서 올라왔었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응축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바로 이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 코닝은 아직까지 이 하방에 대한 추세를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었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광통신, 광섬유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먼저
이전에 있었던 신고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구간이 추가적으로 바로 이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코닝 같은 경우에도 연출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대한광통신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빠르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줄 수 있는 위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대한광통신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상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이 마벨 테크놀로지, 코닝, 그러면서 루멘텀 홀딩스를 움직이고 있었던 그 외국인 세력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자, 이 구간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했었던 그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당시에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이 폭 증가하면서 자, 외국인 보유 비중도 폭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렇게 방향을 윗방향으로 틀어봐 주면서 이 위에 구간에서는 정작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이 외국인들,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렇게 꺾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테고,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꺾이는데, 자, 이 두 구간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쌍봉을 만들어 내줬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물량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날 이후로 6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급 상황에 대해서까지 체크를 해봐드리면은 딱 봤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여러분들께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수급이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 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23일까지 해서 가장 많이 매수한 그 주체가 누구였다? 바로 보시다시피 JP모간 서울부터 시작해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었던 그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얼마 전까지 해서 토스가 1위였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토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량을 좀 덜어냈었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스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누구기 때문에 바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물량이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도 폭탄을 쏟아내면서 상승 탄력을 견인해놓고 이 위에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붙는 걸 지켜보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물리게 했었던 그 주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들의 물량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탑승을 해주면서 여기서 들어왔었던 물량이 어디서 내렸었다? 바로 이런 구간에서 내렸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구간에서 다짜고짜 매수를 들어왔었던 바로 이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본전 부근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쏟아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대원전선 굉장히 수상하게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이유가, 자, 이 반복적으로 이 구간 1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찌르고 빠지고 찌르고 빠지고 찌르고 빠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지금 네 번째 트라이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얼마 전에 이렇게 하다가 올라갔었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이터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터닉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을 계속 찌르고 빠지고 반복하다가 세 번째 트라이에서 뚫어줬었던 신고가를 써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도 굉장히 수상한데, 자, 대원전선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는 물량을 정리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언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이 엄청난 매수세가 계속 쏟아져 들어왔었던 만큼 이들의 지금 평균 단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늘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이 매수 타점을 잡아가고 나서 평균 단가를 확실하게 언더로 낮춰놓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수급이 역전되면서 이 외국인들이 이전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도망갔었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실시간으로 바로 이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같이 매도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이 금감원 공시사항에 보시면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관계자들이 계속 처분을 한다는 것은 이 주식 좋지 않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승 테마로도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유통 비율이 84.9%에 해당하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형적인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TFO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14.6%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지분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테마까지도 편승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적대적인 M&A 테마에 편승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작년부터 이런 내용의 기사도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주주 지배력이 약화되면은 적대적 M&A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경영권 불확실성이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적대적 M&A 그러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뭔가 적대적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과거에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고려아연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종목도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4만 5천 원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보시다시피 24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올라갔었던 이유가 바로 이 중국의 기업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적대적인 M&A 관련한 내용에 재료가 붙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적대적 M&A가 붙으면은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기업을 놓고 양쪽에서 지분 확보를 핑계로 계속 싸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서 그러면 좀 더 나는 높은 가격으로 살게, 나는 높은 가격으로 살게 하면서 계속 달라붙는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광통신이 지금 지분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호재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어떤 부분에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경영권 불확실성이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주가 자체는 올라갈 수가 있는 그 동력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대한광통신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해왔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미국에 있는 인캡 아메리카까지도 인수하면서 공장도 다 증설을 해놓고 했는데 돈도 막 끌어오면서 이 유상증자까지 단행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캐시카우를 창출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일 수 있는 이 시기에 갑자기 이 경영권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회사 입장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 테마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노려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제는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꽤나 많이 형성이 됐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 짚어봐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어떤 자리가 여러분들 바로 이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라운드 피겨 자리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단위가 딱딱 떨어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15,000원, 2만원 그러면서 3만원 같이 딱딱 떨어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앞전에도 3만원 구간 살짝 넘었다가 고점을 찍고 빠졌었던 대한광통신 2만원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저항으로 작용했었고 지금 이 1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도 살짝 깨놓고 나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튀어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15,000원, 2만원 구간에서의 저항대 돌파가 가능한지를 여부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뚫어내봐주지 못하고 찍고 빠지면서 흘러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게 몇 개월이 걸릴지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고점 지켜보면서 대응 안내를 드리면서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릴 건데, 자, 앞전에 사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 날 이렇게 최고점을 찍었었던 날에 기가 막히게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구독자분들께는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짚어봐 드렸었죠. 아니, 당신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분명하게도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가격이 28,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로 해서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나서 엄청난 하락이 있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챙겨가신 분들과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주가가 3분의 1까지 내려오는 구간 동안에 계속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 챙겨가는 영역에 있어서 천지 차이로 갈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광통신 바로 이런 구간에서 20선을 타고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그 날짜가 3월 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인데, 자, 보시다시피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5월 12일 날에는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좀 짚어봐 드렸었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5월 12일 날 매도가를 28,550원 영역에서 드린 이후로 최근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매수에 대한 부분 가져갔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저항으로 부딪힐 수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나 물량을 모아주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도 폭탄을 쏟아내는 날이 분명하게도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고점 피해가 보십사 하시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대한광통신인데, 자,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특히나 이 윗단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만약에 이 평균 단가가 2만원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이 비중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대한광통신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평단 비중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타점 안내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온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에
달러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린 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린 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 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대한광통신 얼마 전에 어떤 내용의 이슈가 좀 있었었냐면 보시다시피 미국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형 광 케이블 2차 공급 물량 확보라고 되어 있었던 충격적인 속보가 좀 쏟아져 나왔었죠. 물론 이 이후로 주가가 크게 반등 흐름이 좀 나오진 않았었지만은 자, 우리가 이때 당시에 보시면 약 56억 원 규모의 1차 수주에 이어서 보시다시피 411억 원으로 늘어났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엄청난 규모가 늘어났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의 수주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월 달에서 6월 달까지 대략적으로 몇 개월입니까? 여러분들 4개월 만에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7에서 8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있었던 바로 이 수주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수주 규모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빅테크들은 열을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바로 이 IBM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이유가 IBM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드는 회사입니까,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소프트웨어 지금 투자할 시간이 없고 어떤 거요? 하드웨어부터 구축을 해야지만이 다시 한번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IBM 쪽에서 어닝 쇼크가 나왔었던 그것이 이 IBM 쪽에서는 당연하게도 악재였지만은 그 반사이익으로 우리가 오히려 이 시속 게임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바로 이 대한광통신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3차 물량, 4차 물량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자, 우리가 이 계속적으로 매출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포기할 만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이 매수를 들어가 보셔야 되는 구간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 한옥과 몰빵 이것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한옥과의 몰빵 쳤다가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손 놓고 바라보시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이 구간 10,000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 깨질 때 공략을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밀릴 것까지 대비해서 지금 구간 1차적으로 추가적인 매수 타점 들어가시면서 2차 매수까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아가는 이후로는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위에 단에서 형성되어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선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초록색 선이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 이동평균선 중에 하나인 60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60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안내를 드려볼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예를 들면은 내가 21,000원 구간에서 물렸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일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마찬가지로 이 비중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100% 다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